자, 듣기 이어서 독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독해 일부분은요, 여러분 그 서로 매칭될 수 있는 문장을 골라주시면 되죠. 시험지상에 이쪽 면과 이쪽 면 이렇게 5개 총 10개의 문제가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어울리는 문장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서로 어울리는 문장을 말한다는 건 두 문장 사이에 공통된 단어나 화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커피 드실래요?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저는 청소를 합니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는 없지. 말이 이렇게 이어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나 화제를 먼저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문장의 끝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면 의문문으로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능来吗? 올 수 있나요? 라고 하면 대답은 뭐 거의, 능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문문, 제한문이지 끝을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듣기 일부분에서 시간 질질질질 끌고 있으면 듣기랜다. 독해 일부분에서 시간 질질질 끌고 있으면 2, 3부분 다 늘어집니다. 아셨죠? 시간 관리 배분을 좀 잘 해주세요. 특히 IBT로 시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지필 보고 나서 이게 뒤에 쓰기 할 때 좀 시간 남으면 다시 독해로 돌아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IBT는 앞으로 심지어 넘어가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 주의해서 문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저와 함께 독해 일부분 5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ABCDE라고 해서 보기 5개 나와 있는데요. 첫 페이지에는 실제 시험에는 2번이 바로 예문이고 F까지 등장을 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일단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볼까요? 물어봤어요. 그쵸? 끝을 제가 잘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끝에 봐주시면 쉐이더라고 해서 누구 거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 거야? 앞에 뭔지는 모르지만 누구 거야? 라고 했으니까 대답은 누구 건지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키포인트는 여기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한번 봅시다. 桌上的礼物是送给谁的? 라고 표현했죠. 礼物라는 표현은 바로 선물이란 뜻이죠. 선물은 선물인데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해주는 말을 바로 관용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HSK 맨날 관용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선물은 선물인데 어떤 선물? 탁자 위에 선물, 책상 위에 선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건 송게쉐이더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라고 표현이 됐네요. 자, 그럼 쉐이더라고 표현했으니까 누구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거 골라주시면 빨리 눈에 그쵸 보이시죠? 바로 B번 보이시네요. 我爸爸 그래야 쉐이더 我爸爸 이렇게 딱 바로 맞춰질 수가 있죠. 明天是他的生日 내일 아빠 생신이세요 라고 해서 정답 B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세요. 자, 넘어가서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요,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만약에 2번이 조금 어렵다 느끼시면 3번, 4번, 5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문제부터 풀고 나머지 이렇게 삭제하신 다음에 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희는 순서대로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번 보도록 합시다. 主持比赛 이거 중요하죠. 주어. 비사이라는 표현은 바로 시합이란 뜻입니다. 주지어는 축구라는 뜻이죠. 그래서 축구 시합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 HSK 듣기에서요. 시합 나오면 대부분 농구 시합 아니면 축구 시합? 요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축구 시합이 마샹 부사 체크해 주세요. 아이고 부사가 안 적힌다. 부사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마샹이라는 표현은 말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얼른이라는 뜻입니다. 금방! 근데 어쩐다고? 부사예요. 부사는 말을 던져봤을 때 말이 끝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사 뒤에 뭐가 와요? 그렇죠. 수로가 오죠. 부사의 원래 특징이 수로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마샹 지오야오 셔머셔머러 같이 묶어서 말 위에 있으니까 금방 곧 지오야오 셔머셔머러 라는 표현도 곧 뭐뭐 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축구 시합이 바로 就要开始了 시작이 됩니다 라고 나왔죠. 그러면 지금 이번의 화제는 시합이에요. 그러면 시합과 관련된 걸 문제에서 골라주셔야 되는데 A번 봐주시면 얘는 도시니까 일단 탈락. 그러니까 시합과 관련된 건 다 탈락시키시면 돼요. 여기 봐주시면 10번 딱 눈에 띄어오는 거 음식점 얘도 탈락. 그쵸? D번은 갑자기 거의 괜찮아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쵸? F번입니다. 특히 여기에 관련된 화제에 서로 매칭된다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치어 비사이어서 묶어줄 수 있는 단어 여기 부분이죠. 시원, 희망합니다. 중국 운동员, 운동员운동하는 위엔 딱 이거 한자가 이렇게 딱 사람이 서져 있는 걸 형상한 거죠. 운동 선수들이 这次有个好成绩라고 표현했죠. 成绩
이 찌자 한동안 쓰기 이 부분 엄청 많이 나왔었죠. 성적이라는 뜻입니다. 중국 운동 선수들이 이번에 좋은 성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즉, 이 독해 일부분에서 여러분들 매칭이 문장이 될 때 뭐 의문문으로 물어서 정답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의문문 물어보면 뭐 대답을 얘기할 수도 있고, 제안하는 거에 대답할 수도 있는데 간혹가다 문제가요. 뭐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쭉 어떤 한 말을 쭉 하는데 그 말을 반덩이를 잘라서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문제가요. 앞에 오는 문장이 아닌 뒤에 오는 문장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이번 겨울은 참 춥겠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앞에 내용 여기에는 일기예보에서 그러는데 뭐 올해 겨울에 어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 찢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공통된 화제를 가지고 있다면 서로 매칭될 수 있으니까 단어일과에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2번의 정답은 2번임을 알았고요. 3번 봅시다. 3번 한번 볼까요? 여기는 또이라고 해서 맞아요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일단은 A, B, C, D, E 중에서 물어보는 의문문을 찾아야 돼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딱 하나밖에 안 보이시죠? 또 뒤에 한번 볼까요? 여기 봐주시면 去年夏天 작년 여름에 我和朋友 저랑 친구랑 一起来过这儿 여기 와본 적이 있어요. 키포인트는 지금 바로 여기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여기 와본 적이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의문문을 찾아봐 주시고 장소가 나올 수 있는 정답을 골라주시면 정답 몇 번이에요? 저 A번임을 딱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你以前来过这个城市吗? 보이시죠? 예전에 이 도시 와본 적 있나요? 라고 표현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사 뒤에 꿔는 과거의 경험으로서 뭐뭐 한 적이 있다. 어디요? 이 도시에 와본 적 있나요? 对, 맞아요 라고 해서 정답 딱 매칭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장 끝 좀 잘 봐주시고요. 처음 대답이 있다면 아, 얘는 의문문에 하는 대답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넘어가서 4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도 물어보고 있죠. 마라고 물어봤잖아요. 你在北方还习惯吗? 习惯이라는 표현은 바로 습관이라는 명사 외에 습관되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죠. 당신 북방에서 뭐 습관 잘 되고 있어요? 습관 됐나요? 이렇게 물어봤죠. 됐나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됐어요. 뭐 그럭저럭이요 라는 표현을 찾아주시면 그쵸. 정답은 D번 여기 딱 대답하는 말 있는 거 보이시죠? 习惯吗? 还可以 이렇게 문장이 대답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就是天气 날씨가요. 就是뭐 바로라는 뜻이 되겠죠. 뭐 단지라는 뜻도 있고 바로라는 뜻도 있네요. 날씨가 跟我们那儿不太一样. 跟什么一样은 뭐뭐와 같다라는 뜻이죠. 우리 그쪽이랑 그닥 같지는 않아요. 冬天特别冷. 그 북방에 대해서 항상 설명할 때 날씨는 바로 겨울이 춥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항상 북방은 좀 건조하고 춥고 남방은 좀 습하고 덥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HSK에서는 물론 어휘적인 요소, 문법적인 요소도 물어보지만 그 안에 사실 그 문화 같은 것들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넘어가서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我相信 저는 믿어요. 무엇을 믿는지 볼까요? 你一定会喜欢吃的. 당신이 분명히 먹기 좋아할 것이라 믿어요. 그럼 먹는 거와 관련된 것을 문장에서 골라주셔야 되겠죠. 정답 딱 눈에 띄게 C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这附近有家饭馆. 이 근처에 附近 단어 외우셔야죠. 근처에 有 있습니다. 지하는요, 식당이나 회사 같은 영리단체, 돈 벌려고 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다 지하를 쓰죠. 饭馆, 식당이 있습니다. 牛로 소고기를요, 주어, 만드는 그 정도가 뭐 추워. 굉장히 좋아요. 잘해요. 소고기 되게 잘해요. 라고 했죠. 얘도 문장이 하나의 문장인데 앞뒤로 지금 찢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소고기 되게 잘해요. 당신 좋아할 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말이 이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독해 일부분은요. 여러분들 보시고 이렇게 핵심 단어, 의문문인지를 먼저 조금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이 대답하는 문장이 이제 어떤 건지 또 의미적으로 서로 단어가 완전 똑같진 않지만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같은 것들을 파악해 주시면
독해 일부분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 낭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넘어가서 독해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이 부분은 빈칸에 알맞은 단어 골라서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 보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의 품사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장을 뭐 사실 상급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이렇게 빠듯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보셔도 좋지만 만약에 나는 시간이 너무 딸릴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빈칸 앞뒤 문장부터 파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굳이 꼭 대화문 다 안 보셔도 문장 금방 풀 수 있어요. 그다음에 빈칸 하나당 단어 하나만 들어가니까요. 아는 문제부터 푸신 다음에 나머지 문제 푸시면 오답을 고를 확률이 더 줄어들겠죠. 그렇게 문제 푸는 스킬까지 활용하셔서 독해 이 부분 풀어주시면 됩니다. 저랑은 우리 5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험지 딱 피시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D번을 제가 이제 예문으로 잡았고요. 이쪽 페이지, 이쪽 페이지 예문으로 들어갈 단어가 다르긴 합니다. 여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5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눈이 조금 아프실 테니까 한 문제씩 끊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A, B, C, D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A번의 만이 뜻하는 것이 만, 가득 차다라는 뜻이니까요. 만족하다라는 표현을 바로 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형용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형용사는 뒤에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끌어낼 때는 对什么很满意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엇에 대해 만족하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죠. B번의 띠라는 표현은 낫다라는 뜻이고요. C번의 小心는 소심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조심하세요, 조심하다라는 표현을 바로 小心이라고 표현합니다. 조심해요, 小心点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죠. B번의 爱好는 취미고 예전이니까 이렇게 뺄게요. 2번 별표. 2번 같은 경우에는 요새 굉장히 많이 자주 출제되고 있죠. 부사로서 마침내 결국이란 뜻입니다. 원래 부사는요. 주어디 수러 앞 이렇게 문장을 위치를 하죠. 왜냐면 부사라는 말 자체가 수러의 성질, 원인, 방식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주는 것들이니까요. 근데요. 일부 부사들, 그러니까 약간 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들은 주어보다도 앞으로 갈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얘예요. 종위, 마침내 우리도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잖아요. 문장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F번의 빠는 절반 2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시간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겠죠. 자, 그럼 우리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로 뒤에 한번 볼까요? 个小时 보이시죠? 여러분 小时이라는 표현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우리 1시라고 한다면 1点이라고 하지만 1시간 동안이라는 시간의 양을 나타낼 때는 小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간과 관련 있는 단어 골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小时는 일단 명사입니다.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관형어 중에서 숫자와 양사, 꺼도 사실 양사죠. 수량사가 바로 우리 명사를 꾸며주죠. 一碗米饭, 밥 한 그릇, 一杯可乐, 콜라 한 잔. 이렇게 여기 숫자가 들어감을 알 수 있어요. 딱 여기만 보셔도 정답 F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半个小时이라고 한다면 30분이에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2시 반, 2시 30분이라면 2点半. 네, 예를 들어서 30분 동안이라고 한다면 半个小时이라고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데서 시량사라고 표현을 하죠. 앞에 한번 볼까요? 我们 우리요. 一边什么一边什么 뒤에 대부분 이렇게 동작들이 옵니다. 이 동작하면서 이 동작하다 一边 A, 一边 B라고 표현하죠. 喝茶 우리 차 마시면서요. 聊天 이야기합니다. 차도 마시고 이야기하고 동작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半个小时很快就过去了. 30분이요. 바로 빨리 지나갔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시간의 양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수사 빤이 쓰였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수사 양사할 때 수사는 숫자의 단어예요. 여러분 중국어에서 사가 들어가면 동사, 명사, 형용사 다
단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过去 지나가다고요. 그러면 넘어갑시다. 우리 넘어가서 2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完成了 동사 체크. 완성하다라는 뜻이죠. 완성하다라는 말 앞에 뭐가 와야 되는데 주어는 이미 뒤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주어 말고 올 수 있는 수러 앞에 올 수 있는 것 중에서 수러를 꾸며줄 수 있는 알맞은 부사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부사랑 부사어는 뭐가 달라요? 라고 하신다면 부사는 사니까 단어 사자죠. 단어 하나, 단어 두 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부사어는 조동사도 될 수 있고 전치사도 될 수 있고 부사도 될 수 있어요. 다 이 수러를 꾸며주는 말, 어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성了, 끝냈어요 라는 말 앞에 어떻게 끝냈는지를 봐주시면 답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2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终于完成了 마침내 끝냈어요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我们可以好好休息一下了 우리요 조동사 可以 할 수 있습니다. 好好 잘 좋게 부사예요. 休息一下了 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러 앞에 오는 조동사 부사들이 합쳐져서 부사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 모두 시우시를 꾸며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 쫑위고요. 넘어가서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러 뒤에 EDR 양사가 들어가 있어요. EDR은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여서 동사나 형용사의 양이 적음을 나타냅니다. 여기 봐주시면 여기 부분만 보셔도 알 수 있어요. 高一点 이라고 나와 있죠. 이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앞에서부터 볼까요? 我应该 저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합니다. 조동사죠. 对, 对라는 표현은 무엇에 대해라는 뜻이에요. 이제 앞으로 저랑 적중특강 계속 들으신다면 아실 수 있을 텐데 말에 이렇게 물결 표시가 들어가면 다 전치사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치사는 뭔가 소개해서 들고 나오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꼭 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야 여기 물결 표시에 들어갈 말이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겠죠. 자신에 대해 근데 어쩐다고요? 수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가 명사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신에 대한 요구, 야오치오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요구에 대해서는 까이디알 좀 높게 해야 됩니다. 对别人要求 다른 사람에 대한 요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까오와 의미적으로 알맞은 형용사, 상반된 이미지 골라주시면 정답은 그쵸? B번임을 알 수 있겠네요. 다른 사람한테는 요구를 조금 더 낮게 해야 되죠.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중국어는요. SVO 문장이에요. 수러 목적어 문장에 요 앞에 수러를 꾸며줄 수 있는 부사어들, 부사, 전치사, 조동사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뒤에 목적어 앞에는 대부분 수량사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네요. 넘어가서 4번 문제 갑니다. 여기도 안 물어보셔도 돼요. 여기 보면 DR이라고 나와 있죠. 좀 뭐뭐 하세요. 수로로 끝날 수 있는 것 중에서 답 골라주시면 되죠. 자, 중국어 문장에서 수로로 될 수 있는 건 대부분 동사 아니면 형용사입니다. 여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是, 뭐 많대요. 和盘子 자, 단어에 쯔자가 들어가면 아이고 제가 옷이 끊겼네요. 명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병음 쓸게요. 반즈라는 뜻은요. 쟁반이라는 뜻이에요. 쟁반과 팡이치 같이 뒀어요 라고 하죠. 이 반이 이렇게 들다라는 뜻이 있어서 중국어에서 이렇게 머리 똥머리 하다라고 하죠. 반더라고 이렇게 머리 올리다라는 것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이 이렇게 받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받친 어떤 명사, 반즈, 쟁반이죠. 下面多放些报纸 이라고 했죠. 아래는 放 놓으세요. 报纸 신문을 어떻게 또 아래다가 더 많은 신문을 깔고요 라고 표현을 했죠. 수러 부분으로 올 수 있는 것 중에 갑자기 쟁반이랑 같이 놓고 밑에 신문이랑 같이 놓는데 만족하세요 이런 말은 될 수 없겠죠. 그쵸? 의미적으로 알맞은 거 골라주시면 정답은 C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베이즈 봐봐요. 얘도 쯔자 들어갔으니까 명사잖아요. 그쵸? 베이즈는 컵이에요. 컵도 放在这个箱子里 라고 물어봤죠. 放은 어디에 놓다라는 뜻이죠. 뒤에 보어 짜이가 붙어서 어디에 두다. 즉 컵도 이 상자에 두나요? 네.
쟁반과 같이 둬서 밑에 아래 신문 깔고 조심해요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앞에 헌 보이시죠? 형용사는요, 문장에서 수로 역할을 할 때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앞에 꼭 정도부사가 뭐야? 라고 하신다면 정도를 나타내주는 부사, 단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很非常态, 뭐 요디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다 정도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는 형용사가 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아이고 정답이 와야 되는데 제가 빨갛게 표현을 했네요. 정답은 A번 많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형용사 골라주시면 되니까요. A번 한번 볼까요? 你觉得 당신 생각하기에 这家饭馆怎么样? 이 식당 어떤 것 같아요? 还不错, 괜찮습니다. 我很满意, 저 굉장히 만족해요.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즉 독해 이 부분도 어렵지 않게 이렇게 다 하나씩 넣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독해 3부분도 10문제가 출제됩니다. 별표 질문을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문 읽고 별표 질문 읽고 보기 ABC 읽고 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별표 질문 먼저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그냥 과감히 무시하세요. 모든 단어를 알고 시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는 과감히 무시하시고요. 만약에 별표 질문이 주제를 묻는 문장이라면 문장 처음과 끝을 좀 잘 살펴봐 주세요. 대부분 두 알씩으로 많이 얘기하죠. 중요한 것들은요. 그렇게 살펴봐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독해 3부분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키워드 먼저 볼까요? 나리더 텐치, 거기에 날씨는요?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날씨에 관한 거를 문장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A번 먼저 볼까요? 장시晴天.晴天이라는 표현은요. 날씨가 맑다라는 뜻이고요. B번 多阴雨天이라고 표현했죠. 이는 흐리고 위는 비죠. 그러니까 좀 많이 흐리고 비가 와요. 10번 一年四季 1년 4개가 都很热 모두 덥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문장에 봐주시면 TNC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대충 이렇게 눈에 띄는 단어를 봐서 이 부분이 날씨에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올라가서 여기까지만 봐주셔도 되겠네요. 같이 볼까요? 这个地方可以说是那里 거기를 말하는 게 되겠죠. 经常 자주요. 不是 A 就是 B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접속사예요. 다시 不是 A 就是 B는 A 아니면 바로 B다라는 뜻에서 둘 중에 하나다. A 아니면 B고 B 아니면 A다. 이런 뜻을 할 때 바로 不是 A 就是 B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흐리거나 아니면 비가 와요 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딱 그쵸.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B번이 정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뒤에 볼까요? 一年中 1년 중에 只有 只는 단지라는 뜻이죠. 有两三个月라고 표현했네요. 두세 달 만이 才能 부사 체크. 才라는 표현은 그제서야 라는 뜻이죠. 조동사能과 대부분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뭐뭐 할 수 있다. 见到太阳见到太阳 그제서야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一开始我不知道 처음 시작했을 때는 몰랐는데요. 后来发现后 후에 발견한 후에는 我每次出门 매번出门 나갈 때 외출할 때 都预备一把伞 이라고 预备라는 표현에 위는 미리 배 준비하다 라는 뜻이에요. 伞, 우산이죠. 앞에 있는 바는요. 손잡이가 달린 물건을 세는 양사입니다. 그래서 미리 우산을 하나 준비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사실 이 부분은 다 이 문제와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여기 부분만 보셨으면 정답 B임을 알 수 있었네요.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옴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지문에도 반드시 이렇게 따옴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돼요. 表示 表示이라는 표현은 나타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이 나타내요. 뭘 나타내는지 볼까요?
对别人的话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하여 A, B, C가 지금 이렇게 다 수로 부분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우린 찾아야 할 키워드 表示对别人的话를 찾아주시면 돼요. 이 문장 뒤에는 이스라고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넘어가면 여기 봐보시면 表示이라고 단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또 别人说的话 다른 사람이 말한 말에 여기 부분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你没有放在心上이라고 표현했죠. 放은 두다, 在는 어디에. 그러니까 마음에 두다라는 뜻인데 앞에 没有가 들었으니까 마음에 두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요 문장 키워드에 딱 골라서 정답 찾아주시면 C임을 알 수 있네요. 그럼 이 말이 어떤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中国有句话叫라고 표현했죠. 화는 말입니다. 말을 세는 양사 쥐가 들어갔네요. 중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左耳朵进 耳朵라는 표현은요. 귀예요, 귀. 아이고, 耳朵 이렇게 경상 처리해 주시면 돼요. 왼쪽 귀로 들어가면 右耳朵出 오른쪽 귀로 나온다라는 말이 있대요. 이 말의 意思是 뜻은 别人跟你说的一些事情 다른 사람이요 당신에게 말한 일은 이라고 표현됐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바로 주어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从你左耳朵进去马上右耳朵出来라고 나왔네요. 从你 총은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당신의 왼쪽 귀로 들어가서 马上右耳朵出来了 총이 하나 들었네요. 이거 빼주시면 되겠네요. 바로 오른쪽 귀로 나온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말 뜻은 用来表示 뭐뭇으로 해석이 됩니다. 表示는 나타내다라는 뜻이니까 무엇을 그냥 나타냅니다. 나타내는데 사용이 됩니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다른 사람이 말한 말이 당신이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10번임을 알 수 있었네요. 여기 오타가 하나 들어가 있었는데 죄송해요. 이렇게 지우고 문장을 봐주시면 되겠죠. 따옴표 말에 이거에서 키워드 찾아서 문장 풀어주시면 C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독해 부분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1부분 키워드 찾으실 때는 서로 매칭되는 말들 찾아주시면 되겠고 2부분은 빈칸 단어 품사 파악하셔서 골라주시면 되고 3부분은 별표 지문 보신 뒤에 내용에서 파악해 주시면 되겠네요. 독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쓰기 같이 한번 5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